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일본의 이중적 태도는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변하지 않는 전통과 같습니다. 가장 커다란 문제는 한국과 다른 국가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는 괜찮은데 한국은 안 된다는 식의 이중잣대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은 NHK의 보도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독일 착센주 드레스덴 국립박물관 산하 민속박물관은 16일부터 전쟁 피해 극복을 주제로 열린 말문이 막히다 큰 소리의 침묵이라는 특별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시회에 소녀상도 전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베를린 도심의 소녀상 건립을 추진한 코리아 협의회가 기획에 참여했습니다. 전시장 밖에는 한국에서 공수된 청동 재질의 평화의 소녀상이, 전시장 내부에는 이동식 소녀상이 각각 설치됐습니다. 소녀상은 박물관에 약 1년간 설치될 예정이고, 전시회에서는 1991년 8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의 만행을 폭로하는 공개 증언 영상도 상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은 한국보다 일본에서 더 화제가 되고 있고, 일본은 즉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 주재 일본 대사관에 일본의 입장과 상반되는 동상이 설치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힌 것을 시작으로 카토 카츠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독일 박물관의 소녀상 철거를 위해 관계자와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일본의 네티즌들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렸군요. 결국 베를린 때 제대로 이론을 세워서 설명했어야 했습니다. 위안부는 좋지 않은 역사지만 일본이 강제로 연행한 것은 아니라고 그 구절을 덧붙이는 것만은 양보하지 말았어야 했다. 독일은 신나치도 있었고 향후 차별당하는 제독 일본인에 대한 신체적인 피해가 걱정입니다. 스가씨,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일본이 분노하는 일이 최근에 또 일어났습니다. 또인가 저스틴 비버의 엠스테 의상에 우길기 비판, 한국 미디어의 비정상. 저스틴 비버가 일본의 음악 프로그램 뮤직 스테이션에 출연해 입은 의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스틴 비버는 무대에 일본의 전범기를 새겨넣은 의상을 입고 출연했습니다. 너무도 명확한 일본 전범기 문양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이를 비판하는 보도가 쏟아지자 일본에서는 최근 논란이 있었던 귀멸의 칼날을 언급하며 한국을 다시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일의 바탕은 역사 조작에 의한 어린 시절부터의 격렬한 반일 교육. 반일은 피와 뼈로써 스며들어 버린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 반일을 하면 할수록 쾌감을 느낀다. 이 반일 교육이 바뀌지 않는 한 사태는 변하지 않는다. 이 가운데 일본은 오염수 방류를 비판하는 한국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대하는 태도는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너무도 다릅니다. 역시 한국, 오염수 영양 없음에도 일본 공격. 이러한 기사가 수도 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처리수는 이미 정화한 물이고 인체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에도 한국은 일본을 비난하기 위한 비난을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반일에서 나온 행동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국가를 대하는 태도는 어떨까요? 바이든 대통령과의 면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스가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중국과의 안정된 관계는 일중 양국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중국과의 사이에는 여러 가지 현안이 있으므로 중국과의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본은 중국과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강하게 비난하며 오염수를 마셔라 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스가 총리가 중국과는 평화롭게 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현재 강하게 중국 견제를 하고 있는 미국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입에 담기 힘든 말까지 해가며 한국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드러운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마치 선택적 분노 조절 장애 같은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전적으로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는 변함없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해서도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수입 금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일본은 선택적 분노 조절 장애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993년 10월 러시아 해군 탱커 선박 TNT-25호가 핵 잠수함에서 생긴 저준위 핵 폐기물 900톤을 싣고 동해로 출발했습니다. 목적지는 일본 홋카이도 서쪽 540km 떨어진 바다였고 이곳에 핵 폐기물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일본은 러시아의 행위가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라곤 전혀 없는 행동이라며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 이전인 체르노빌 사태 때도 일본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강한 비난을 했습니다. 일본의 주장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 자체와 같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자국의 오염수는 안전하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크리튬을 귀여운 캐릭터로 만들어 후쿠시마 오염수는 안전하다는 홍보까지 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한마디로 안전하다입니다. 일본에서도 크게 논란이 됐고 현재 논란의 영상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일본에서도 오염수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환경단체 그리고 어민들은 오염수 방류를 강하게 비난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야후재팬에서 실시 중인 오염수 방류에 대한 설문조사입니다. 무려 58%의 사람들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반대는 40%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대다수의 일본인들은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방류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한 NHK의 보도로 인해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방사능 물에서 처리된 물로 NHK 월드가 수정. 마이니치의 기사에서는 현재 일본의 상황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일본이 오염수를 보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처리수, 소문피해입니다. 소문피해는 처리수 방류로 바다가 오염됐다는 소문으로 인해 사람들이 후쿠시마 수산물을 꺼려해 어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위험하다는 것은 단지 소문이고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처리수는 정화 처리했다고 주장하며 처리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NHK 월드는 9일 보도에서 처리수가 아닌 오염수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에 NHK의 마에다 케로노부 회장은 중의원 총무회의에까지 불려나가게 됐습니다. 마에다 회장은 처리수의 영어 표기를 방사능 물에서 처리된 물로 수정했다며 더 정확한 표현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NHK 월드의 홈페이지에는 기사 제목 등에서 물이 처리되지 않고 그대로 방출되는 오해를 부를 수 있는 표현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해양에 방류되는 물에 대해서는 처리됐다는 걸 명확히 하기 위해 처리수로 표현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공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에 일본 국민들은 NHK를 크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확신범이다. 일본의 이미지를 악화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상하게도 이런 때 일본 매스컴은 왠지 다른 나라의 뜻에 맞는 보도를 해준다. 2012년과 2013년 일본에서는 공공보안법과 특정비밀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사회의 공공질서를 위해서 정부가 개인의 행위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공공보안법에는 사회의 공공질서를 위해서 공공장소에서의 방사능 측정과 그 정보를 공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징역 10년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보장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강요의 판단으로 특정 비밀로 지정할 수 있다는 특정비밀보호법에는 후쿠시마 사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은 후쿠시마와 관련된 모든 발언을 법을 이용해 원천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단어조차도 정부가 개입해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국민들은 정부의 말을 진실로 믿고 철저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오염수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